네. 방금 소개받은 김이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속 고발권 폐지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된 주제고,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회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전속 고발권, 그러니까 공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검찰의 기소권하고 기소 독점주의하고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부서 내에서, 정부 내에서 하나의 권력을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도 일부 띄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정거래법,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파도법이라는 그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 유지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지금 이 전속 고발권 폐지를 갖다가 지금 바로 시행하는 굉장히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제도들이 제대로 정지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 전호승 교수님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실 때 본인 스스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특별한 것만 전속 고발권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전속 고발권 폐지,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 고발권 폐지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전속 고발권 제도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행정기관,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죠. 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현재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더 긴 이름으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독점 폐지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것과 그다음에 파도법법 여기 위반에 대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81년에 입법화 된 이후에 계속 폐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두 개의 의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 폐지와 관련해서 의안번호 161번하고 648번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폐지 논거는 뭐냐면 그게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침해하고 기업들의 남압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의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소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들한테 면죄부를 준다 이런 이유로 이제 지금 현재 이걸 폐지하겠다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남합이라든가 이런 종류는 실은 경제 분석을 통하고 그게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로 경제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무슨 위법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그런 법처럼 그렇게 다루어서는 곤란한 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검찰이라든가 이걸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서 다른 검찰이나 이런 곳에 하게 될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기업들이 활동이 이제 위축될 수 있다는 걸 들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말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함께 또 하나 들고 있는 근거로는 지금 이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렇게 전속 고발권을 폐지를 하면 중소기업이 더 힘들 거다. 이유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을 할 법무팀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담합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방식은 소위 말해서 합리의 원칙, 그러니까 그게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 하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위법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합리의 원칙을 따져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법이란 게 확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합리의 원칙이라는 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그러니까 당연 위법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당연 위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담합이나 하도급 이걸 갖다 한번 어떤 건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경제학 교과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합의 경우에는 담합이라는 게 결국은 생산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서로 협조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높은 가격을 소비자들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량을 줄여야 합니다. 생산하는 양을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이 많이 되는 상태에서는 가격을 더 높게 받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줄여야 되고 그 생산된 줄이기로 하는 걸 갖다 각 말하는 생산자들 간에 누구는 얼마를 더 줄이고 이런 약속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런 서로 약속한 걸 갖다가 지키는지 서로 감시하고 지키도록 강제하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수단을 가지기는 어렵고 또 그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일단 높은 가격이 되면 더 많이 생산해서 팔고자 하는 수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경우는 최근에 이제 리니언시라고 해가지고 먼저 담합한 사실을 갖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면책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있는데 그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먼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걸 먼저 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리니언시 있은 다음에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잘 마련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담합이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자주 일어나기 어렵고 첫째로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인허가라든가 다른 까다로운 그 설립 조건 같은 게 붙지 않는다면은 신규 진입이 상대적으로 만약에 쉽다면 혹은 그런 장애가 없다면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유지해 높여놓은 그 이득을 갖다가 신규 진입자가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담합의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진입의 규제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이제 담합이라는 게 굉장히 담합인지 아닌지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경쟁시장이라는 것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비슷한 그러니까 유사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은 물건의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는 걸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시기를 접을 하면 올립니다. 업체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 시장에서 2위, 3위 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경쟁력이 높지 않으면서 먼저 올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기를 저분리해서 먼저 이제 1위 하는 기업이 올리고 나면 자기들도 이제 그걸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합 때문인지 혹은 비용 인상 요인 때문인지 그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기가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합으로 자칫 몰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결국은 다합이라는 게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주는 게 명백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하나의 그 간단하게 무슨 범죄 사실로 쉽게 처리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다합이 반드시 더 소비자들한테 혹은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경제 일시적으로 기업들이 한 기업으로 행동하는 게 항상 한 기업처럼 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지라도 일시적으로는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고, 특히 그 경기가 나쁠 때라든가 이럴 때, 혹은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줄이기도 하고, 그 줄여진 생산량이 다른 곳에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줄어진 자원의 양, 그러니까 원재료라든가 노동력이라는 이것이 다른 분야의 생산을 했을 때 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면, 실은 그런 다합 같은 게 결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할 때, 이게 지금 검찰이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하자면 익숙하게 범죄자를 주로 다루는 형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걸 다루는 검찰이 이걸 갖다가 다룬다는 건 약간의 무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하도급 지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부당 하도급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란 게 결국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게 더 낮은 비용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납품 업체가 많은 상태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걸로 취급을 받아서 얼마든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감안해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정부 입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라는 건 소비자하고 달리 자기 돈이 아니라 세금을 관리하는 주체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지불하는 거랑 달리 그런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들은 좀 다른 경우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라든가 혹은 담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입법 의안을 낸 분들이 주장하듯이 처벌을 갖다가 가볍게 해서 그런 유인을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유인을 준다, 뭐 그런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합이 유지되기 어려운, 그래서 근본 원인을 담합이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하는 분이 훨씬 더 바람직하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자체를 갖다가 손질을 해서 경쟁이 더 말하자면 경쟁적인 환경을, 경쟁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쟁적인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주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런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에서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더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